여긴 또 왜 온 거야? 은행 곁에 붙어서 차근차근 괴롭혀주려고 그러지. 여러분, 귀공과 예고편 보셨나요? 열이가 깨어났고 제가 가지 않으면 강철이가 위험해질 거예요. 원한이 사무친 게 아니야. 팔척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증조를 찾아내야 한다. 풍사는 잡혔으나 풀려났고 그 이무개 눈의 발을 잠시라도 묶어둔다면 열이란 계집을 없애는 건 일도 아닐 것이다. 김봉희는 이제 얼굴까지 드러냈죠. 하지만 그 전에 7화와 8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부터 해야 구화가 제대로 보입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누가 시킨 짓인지 바른 대로 고한다면 내 목숨만을 살려줄 것이다. 중전이 먼저 살을 맞고 혼수 상태에 빠지자 왕은 중전 처소에서 해골과 부적을 발견하고 궁녀들을 체포합니다. 당해. 몸이 무겁다. 결국 살해당하고 말았어. 열이는 수살귀의 정체를 추적하다 살을 맞고 쓰러지고 살을 풀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살을 쏜 귀신을 잡는 것. 강철은 열이를 구하기 위해 왕과 손을 잡고 수살귀를 유인합니다. 왕에게 경귀석을 요구한 강철은 갈등을 빚지만 결국 작전은 실행되고 제가 가지 않으면 강철이가 위험해질 거예요. 강철아! 강철아! 열이는 강철이 위험해지는 장면을 꿈에서 보고 깨어나 구하러 달려갑니다. 나와 함께 가자. 왕이 미끼가 되어 수살귀를 유인하고 강철은 살을 맞지만 왕의 도움으로 수살귀를 붙잡습니다. 내게 이런 짓을 시킨 자가 누구냐? 열이는 도착해 강철의 살을 푸는 음사를 행하고 이후 강철과 함께 수살귀의 원한을 풀기 위해 딸과의 상봉을 도와주며 아구지라는 이름을 듣습니다. 맹청의 맹인 판수들을 모두 잡아들이거라. 전할 게 없어도 큰 화를 면치 못하실 것이옵니다. 풍사는 체포되지만 대신들의 반대로 풀려나고 은행 곁에 붙어서 차근차근 괴롭혀주려고 그러지. 열이는 야광기를 통해 넙덕과 팔척귀의 과거를 알게 됩니다. 넙덕을 죽인 것이 강철이 아니라 팔척귀였음을 깨달은 열이, 그리고 풍사는 결국 김봉인에게 열이가 넙덕의 핏줄이라는 걸 고합니다. 우리 할머니 죽인 게 네가 아니라 팔척이었다는 걸 왜 말 안 했냐고. 예고편에서 열이는 그동안 강철이 할머니 넙덕을 죽게 만든 줄 알고 원망해왔던 감정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냐며 강철에게 울먹이며 따지죠. 그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열이는 팔척귀를 반드시 없애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너무 위험합니다. 열이가 직접 팔척귀를 유인하고 맞서야 하기 때문이죠. 강철은 열이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난감해집니다. 내가 입 다물라 하지 않았느냐? 대체 그걸 열이한테 왜 말한 것이냐? 강철은 왕에게 따지듯 묻습니다. 왜 팔척귀의 정체를 공개했느냐고요. 팔척귀는 귀물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악한 존재. 정체가 드러나면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 걱정하고 있었구나. 왕은 오히려 그런 강철을 보며 말합니다. 너 열이를 좋아하고 있었구나. 강철의 복잡한 감정이 처음으로 외부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분명 둘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열이와 강철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윤갑의 어머니는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을 눈치채고 미소를 짓습니다. 강철이 윤갑의 몸을 쓰고 있기에 그 감정은 더욱 복잡하게 얽히죠. 예고 후반 영상은 이무기를 묶어두고 열이를 처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는 열이와 강철은 영상과 풍산의 함정에도 빠지고 팔척귀와도 머지않아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시점이죠. 한편 환갑 넘은 양반 놈들이 죄다 그 부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강철의 동생 이무기는 환갑 넘은 양반들을 먹어야 하는데 풍산이 미리 나눠준 부적들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불러올 수가 없어? 강철은 자신의 실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 체감합니다. 바람을 불러오는 능력조차 예전 같지 않죠. 내 목숨이 내 손에 있다. 살리고 싶다면 폐가로 오라. 그 와중에 윤갑의 어머니가 쓰러진 채 납치되고 살리고 싶으면 폐가로 오라는 메시지가 강철에게 도착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구해줘, 강철아. 제발. 동시에 열이는 자객들에게 둘러싸이고 강철을 향해 마음속으로 절박하게 외칩니다. 제발 도와줘. 이후 전개는 아직 예고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강철과 열이는 이 함정에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윤갑의 어머니를 구출하는데 과연 성공할까요? 이 과정에서 열이의 신기와 강철의 마지막 남은 힘이 극적으로 발휘되기를 제발 기대합니다. 한편
강철의 동생 이무기는 인간들의 기운을 먹기 위해 환갑 넘은 양반들을 노리지만 풍산이 미리 뿌려둔 부적들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팔척기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답해 주십시오, 전하. 이 부적들이 이대로 남아있다면 팔척귀가 원하는 희생들이 제대로 막아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열이나 강철이 이 부적들을 무력화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게 단순한 곳이 될지 귀물을 상대로 한 새로운 계약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강철은 바람을 불러오는 능력조차 예전 같지 않죠. 어디서 능력을 좀 불러낼 방법 없을까요? 지금 귀물서를 정리해보면 팔척귀, 원한이 쌓여도 보통 원한을 사무치는 게 아니야. 원한귀이자 왕실 전복의 상징, 엽떡과 선왕을 죽인 진짜 배우 추살귀, 나 혼자서 너무도 외롭고 억울하다. 영상과 풍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저주기, 수기, 같이 가자. 감정형 귀물, 공포와 죄책감의 반응, 원한귀, 힘은 미약하나 저것은 분명 원한기다. 복수를 품고 움직이는 귀물, 저작거리를 떠돌며 사람을 해침, 야광귀, 은행 곁에 붙어서 차근차근 괴롭혀주려고 썼지. 단서, 제공형 귀물, 해를 끼치지 않고 귀엽게 돌아다니며 열이에게 정보를 건넨다. 귀물 총집합 정리라 할 수 있죠. 풍산과 대비는 정치적 공모자, 영상 김봉희는 이 모든 귀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치 연출자. 이건 단순 테마물이 아닙니다. 테마, 권력, 복수, 가문, 귀물까지 엮인 궁중 스릴러. 점점 더 깊어지는 전개에 눈을 뗄 수 없습니다. 강철은 실력을 더 쓰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태. 이제 열이와 강철은 영상과 풍산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왕은 영상의 두 얼굴을 알아차리게 될까요? 그리고 영상은 마침내 벌을 받게 될까요? 귀물이 사라지고 나쁜 자들이 무너져야죠. 열이와 강철, 왕은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은 건 누가 희생되고 누가 벌을 받을지 그 결과뿐. 여러분의 내피셜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신이 지은 죄업 앞에 사죄하고 또 천도를 해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